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왔죠. 제3자 추진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 박찬대 대표 대행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 협상 대상으로 일단 떠올랐습니다. 박찬대의 노림수, 그리고 한동훈의 기선제압, 또 제3자 추천 특검은 과연 합의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단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3자 특검법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러면서 단독 특검을 추진해왔죠. 단독으로 2번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2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은 3번째 훨씬 더 강화된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명약 완화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물론 의도된 거부권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도 됐습니다. 국민들도 민주당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명분 쌓기다, 이런 민주당의 의도를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3자 추천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해왔죠. 그래서 박찬대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주 금요일 23일입니다. 내주 금요일 또는 앞으로 열흘 이내에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박찬대가 이재명의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아바타죠. 딸랑이입니다. 별명이 이재명 대표의 코를 팔아주는 코판대,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박찬대 지금 대표 대행이 이재명 전 대표의 뜻에 거슬리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찬대가 아마 이런 식으로 운을 띄워놓고 18일 연임에 성공하는 이재명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선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박찬대가 나섰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대 혼자 그런 결정을 할 힘은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과 미리 상의한 후에 내놓은 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전략 변화도 감지됩니다. 박찬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또 영수회담을 또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시킨 여야 영수회담을 언급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대표를 배제시킨 영수회담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으니 대통령과 이재명 둘이서 따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여당 대표까지 끼워 넣어서 다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영수회담에 그만큼 지금 목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검찰 구형과 재판부 1심 선고 이런 것들이 다가오니까 속이 지금 바삭바삭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안전장치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도 다시 제안했습니다. 엄청나게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질러 온 짓이 좀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안을 3번째 재발의하면서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시켰죠. 그래서 한층 강화된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런 것들을 여당과 전혀 협의도 않은 채 단독으로 모두 통과시켜서 정부에 넘겼습니다. 벌써 방송사법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아마 노란봉투법, 그리고 25만원 전국민 지원법, 이런 것들은 윤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민주당으로서도 영수회담을 마냥 요구하기는 좀 낯이 서지 않죠. 염치가 없죠.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들조차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무슨 영수회담을 제안하느냐,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박찬대가 전현희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전현희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 뭐 말로만 유감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 차원에서 전현희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상이죠. 전현희 의원은 14일 법사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갑자기 급발진했습니다. 전혀 주저와 벗어난 권익위 국장의 사망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조사와 관련해서 상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권익위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숨진 국장은 김건희 여사의 가방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헬기 이송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부담을 느꼈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현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죠. 그런데 지금 서울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전현희가 5등, 6등, 지금은 6등입니다. 5등까지 해야 최고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5, 6등, 이현주가 5위, 전현희가 6위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현희가 지금 사실은 딸랑딸랑 거의 아슬아슬한 형편입니다. 5위 안에 들어가기가. 그래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계산된 도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현희의 발언이 너무 심했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재명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의 사건과 관련한 주변에서 최소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은 연쇄살인자냐, 이런 말들도 내놓고 있죠. 어쨌거나 박찬대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또 전현희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면서 영수회담의 명분을 축적해 나가겠다는 의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노림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분열책에도 노림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3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여권 내부가 많이 흔들릴 것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술렁거리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그저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제3자 추천 특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지금 대통령 통화 내역까지 조회하는 등 지금 수사가 지금 굉장히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 추천 특검은 합의가 가능할까요? 글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 여야가 제3자 추천 특검을 실시하자, 이렇게 합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부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되겠죠. 세부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디테일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특검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 또 특검 규모, 수사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면 한 발짝도 진도가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동훈은 처음부터 이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이죠. 오늘 최고위원 임기가 이제 이번에 끝납니다만 어쨌든 장경태 등의 제보 공작이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박찬대가 제3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자 민주당이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특히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보 공작 의혹을 끌어들이면서 기선을 제압한 것입니다. 제보 공작에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번 총선 공천 때는 서울 서대문에 공천 신청도 했습니다. 민주당원이죠. 그런데 버젓이 자신도 포함된 단톡방에서 주고받았던 문자를 마치 제보를 받은 것처럼 JTBC에 제보하고 또 JTBC에 출연해서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턴트 대표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호 씨가 모르는 사이인데도 아는 사이로 포장하기 위해서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제보자에게 두 사람이 만났다는 식으로 회유 협박하는 녹취 파일도 이미 TV조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경태의 보좌관이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장경태는 또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또 다른 제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얘기했다가 지금 제보자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은 오늘 그러니까 16일 장경태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아마 동대문 경찰서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보 공작에는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원 출신으로 이재명의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인 송호종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장경태 의원, 그리고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을 하게 되면 제보 공작은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고 이들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송호종 씨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의 대표 발기인입니다. 팬클럽의 대표 발기인이라면 이재명 대표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3자 추천 특검이 실시되면 최상병 사건보다는 제보 공작 사건에 아마 수사의 초점이 더 맞춰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엄청난 공작이기 때문이죠. 제보 공작을 입증할 증인들과 증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박찬대의 요구에 바로 기선을 제압하면서 치고 들어간 셈인데 민주당에서 제보 공작 부분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글쎄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고는 김 여사에 대한 구명 의혹을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